밤 11시 불을 끈 침대 위. 당신은 오늘도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실수를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또 떠올리고 있죠. 친구들은 진작 잊었을 그 순간을 당신만 사케이 화질로 무한재생 중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왜 나만 못 잊는 걸까? 자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라고요? 단언컨대 둘 다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고장난 편집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한 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천재적인 편집기를요. 오늘은 그 편집기를 고치는 법, 그것도 딱 3초 만에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는 정말 천재입니다. 남들은 다 잊어버린 3년 전 연인 앞에서 보였던 찌질한 모습, 2년 전 면접장에서 떨리던 목소리,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발표 시간에 얼굴이 빨개졌던 순간까지 당신의 뇌는 이 모든 걸 고화질 영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까지 생생하게 첨부해서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갑니다. 기억은 남지만 감정은 희미해지죠. 그런데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뇌는 그날의 수치심, 그날의 떨림, 그날의 얼굴 화끈거림까지 전부 패키지로 묶어서 매일 밤 상영합니다. 그냥 잊으면 되잖아.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너무나 성실해서 과거의 실수를 단 한 장면도 편집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며 자책하는 당신, 사실 당신은 누구보다 자기 성찰에 진심인 사람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성실함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발이 묶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털어내는데 당신만 끝없이 곱씹게 되는 걸까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더 괴롭지 않으셨나요? 버스를 기다릴 때, 샤워하다가 문득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럴 때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바쁠 땐 괜찮다가도 멍 때리는 순간 그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공회전 모드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특별히 집중할 게 없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자동 재생 장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DMN은 조용히 돌아갑니다. 과거를 떠올리긴 하지만 감정 없이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담담하게 훑어보는 정도죠. 그런데 예민한 사람, 반추 사고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 DMN이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엔진을 껐는데도 차가 미친 듯이 떨리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당신의 뇌입니다. 시동은 끄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과열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뇌. 그러니 쉬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열된 엔진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왜 이 엔진이 멈추지 않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편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3년 전 회의 시간에 엉뚱한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엔 창피하고 부끄럽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 그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음엔 좀 더 신중하게 말해야겠네. 감정은 빠지고 정보만 남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억의 편집 과정입니다. 감정적 충격은 희석되고 교훈만 남는 거죠. 마치 영화 편집자가 불필요한 장면은 잘라내고 핵심만 남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당신의 뇌는 이 편집 기능이 고장났습니다. 뇌 속의 해마라는 부위가 기억을 분류할 때 전전두피질이라는 뇌의 CEO가 개입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이 감정은 덜어내고 정보만 보관하자. 이렇게 잘라내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CEO와 편집부 사이의 연결망이 느슨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고착화됩니다. 감정이 덜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저장되는 거예요. 3년 전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이게 바로 편집되지 않은 기억의 정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자책합니다. 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할까? 왜 나는 털어내질 못하는 걸까? 주변에서도 충고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앞으로만 보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되면 진작 했겠죠.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생각으로는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생각을 멈추려는 생각 자체가 DMN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뇌의 OS 자체가 과거 회상 모드에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재부팅 버튼을 눌러도 같은 화면이 뜨는 컴퓨터처럼요. 그렇다면 이 OS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간단한 기술이 있습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입증한 기술입니다. 자기 거리 두기, 영어로는 self-distancing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대신 제3자처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 이름이 지연이라고 칩시다. 밤에 또 과거 생각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왜 이럴까? 나는 왜 못 잊는 걸까?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연아, 너 지금 또 3년 전 그 일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구나. 딱 이것만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친구를 관찰하듯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서 너로 전환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지만 2, 3초의 전환이 당신의 뇌를 완전히 다른 모드로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주관적 고통 모드에서 객관적 관찰 모드로 전환됩니다. fMRI 뇌 촬영 연구를 보면 나라고 할 때와 이름을 부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말할 때는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지연아, 너 지금 긴장했구나 라고 이름을 부르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CEO가 깨어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의식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옆자리 관찰자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요. 1인칭 시점일 때는 고통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3인칭 시점이 되면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빠져 있는 것과 바라보는 것,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2, 3초의 전환 동안 과활성화되었던 DMN이 순식간에 진정됩니다. 폭주하던 엔진이 멈추는 거죠. 물론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지연아, 너 지금 이라고 말하는 게 마치 자신과 대화하는 이상한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교한 심리 기술입니다.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름을 부르며 자기 거리두기를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고 과거에 대한 집착도 현저히 감소했죠.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뇌는 내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냉철하게 조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면 뇌도 냉철해집니다. 이 연습을 오늘 밤부터 딱 2개월만 해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겠지만 2주 차부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차에 접어들면 당신의 전전두피질은 다시 편집 가위를 들게 될 겁니다.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통증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데이터가 됩니다. 3년 전 실수를 떠올려도 아, 그때 그랬지. 그래서 이런 걸 배웠네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빠진 정보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적으로 편집된 기억입니다. 당신은 괴로워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뇌는 단지 편집 기능이 일시적으로 고장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은 고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지연아, 너 지금 또 과거 생각하고 있구나.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야. 이 3초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생존 모드에서 자유 모드로 업데이트할 겁니다. 과거는 과거 자리에 두고 당신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단지 올바른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명령어를 알려드렸습니다. 실행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심리학 한 스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찾아오는 심리학 한 스푼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